살이 찌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몸이 정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영양소가 필요할 때 허기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마음이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덮기 위한 방어기제로 감정적 허기가 찾아온다. 이때 가짜 허기 신호를 배고픔으로 착각하고 먹게 되면 불필요한 섭취를 하게 되어 살이 찌는 것이다. 요요 없이 살을 빼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몸에만 집중하던 잘못된 다이어트를 끊고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은 굶지 않고 뛰지 않고 성공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담은 책 마인드 디톡스 15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물론 음식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허기라는 장애물이 없을 때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된다. 기분이 우울해질 때면 생리적 허기와는 상관없이 간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 간식이 땡기는 걸 자제하는 것은 의지력이나 인내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감정적 허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감기에 걸려 몸에 열이 올랐다고 해서 체온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사실상 의식적으로 의지력을 동원해 음식을 자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일까? 다이어트의 동기는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108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1%가 외모적 이유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등 외부적 이유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답했다. 즉,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한 다이어트가 아닐 경우 지속되는 시간이 짧을 뿐더러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굶는 다이어트도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요요 현상으로 살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거나 더 찔 수도 있다. 요요 현상이란 음식물이 적게 들어오면 우리의 뇌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해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더 많이 지방 형태로 축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 뇌는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닥치는 대로 먹도록 식욕을 촉진시키게 된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식습관이나 체력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운동은 다이어트에 당연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고려 없이 단기간에 고강도로 하는 운동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은 운동이 체중 조절에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체중을 늘린다고 보고했다. 운동은 적은 칼로리만을 소모시킬 뿐더러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이다. 살을 무찔러서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며 시작하는 살과의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살에 대해 적대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존감은 무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이 둔화되므로 뇌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만이라는 결과는 마음의 원인이 살이라는 현실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결국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것인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 몸은 풍요로운 상태가 된다. 이미 자원이 풍부한 우리 몸은 불필요한 에너지의 축적을 막고 신진대사량을 높인다.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덜어낼 오해는 체념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수용을 체념과 혼동하기도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라면 체념은 그냥 이대로 살래하고 단편적 상황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체념해버린다면 개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만다. 두 번째로 덜어낼 오해는 변명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나의 정당성을 위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뚱뚱한 건 유전 탓이야. 나는 살이 쪄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은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한다. 나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체념도 변명도 비교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도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괴롭고 화가 나는 것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다. 따라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생각의 바탕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자신의 어떤 특성이 단지 남과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행동을 타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상대를 떠올릴 때 내게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며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게 일어나는 감정에 집중한다.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더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의 속모양이 드러나게 된다. 자비와 사랑의 눈길로 먼저 내 감정들을 지켜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응어리졌던 마음이 점차 녹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상대방에게로 돌려 바라보자. 그 사람도 나처럼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사람도 나처럼 인생을 배워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공감하면 놀랍게도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타인과의 연결고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연결성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몸과 단절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이어트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식욕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저항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불면증에 걸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잠에 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더 달아난다. 이때는 반대로 불면증에 한번 푹 빠져보자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어느 순간 잠에 빠져들게 된다. 불면증과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일은 저항하면 할수록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우리는 보통 견디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애꿎은 하늘을 원망한다. 그런데 어쩌면 그 고통은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과정이라서 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선물일 수도 있다. 닐 도날드 월시의 저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는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무엇도 결코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설사 신이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뇌의 좌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한다. 긍정적 감정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다이어트의 감사가 수반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효과가 배가 된다. 감사가 모든 치유의 근간이자 완성이기 때문이다. 비만이라는 상태는 내가 불만을 가진 다른 모든 상황이 불러일으킨 결과다. 그리고 그 불만스러운 상황의 바탕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불완전함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